어린 시절 양육 과정은 한 아이의 인성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포기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사랑만 받지 못한 정도라면 개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을 증오하는 것부터 배우게 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이번 케이스는 과거 국내에서도 아주 짧게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마이클 매디슨의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매디슨은 한 번에 여러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심지어 동거하는 여자도 있었음에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고 싶었습니다. 마이클 매디슨은 1977년에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는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의 친부와 친모 사이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태어났고 그의 친부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와 평생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여러 불법적인 일들을 일삼았고 그는 어린 시절 한 번도 생일 같은 기념일을 축하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디슨은 이런 어머니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고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이런 어린 마이클을 높은 강도로 괴롭혔습니다. 1980년 고작 2세밖에 되지 않았던 그는 어머니가 그의 목구멍에 억지로 음식을 채워넣게 되면서 토를 했는데 그걸 다시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씻겨야 하기에 아주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마이클을 집어넣었고 만약 그가 소리를 지르게 되면 전깃줄로 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이클의 이복 형제인 그랜트가 복지과에 이야기해줬던 것이기에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말에 복지부에서는 마이클이 이마에 큰 부상을 입은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마이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불과 3개월 후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마이클을 너무 심하게 구타해서 그는 입원해야 했고 한쪽 귀에 청력 손실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마이클은 생식기에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이클을 그의 할머니에게 보내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어머니는 복지부와 상담을 하면서 다시 그를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은 팔수 증세로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사회복지사들은 마이클과 이복 형제인 그랜트에게서 멍과 긁힌 자국 등 많은 찰과상을 확인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마이클은 여성에 대해 언제나 화가 나기 시작했고 어떤 유형의 여성이든 맹렬히 비난하게 됐습니다. 16세가 되면서 그는 어머니의 집을 떠났고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잤습니다. 그는 삼촌과 함께 살기 위해 펜실베니아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삼촌과 함께 성적 파트너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17세에는 학교의 친구를 부적절하게 만지고 기소됐고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20세에는 불법 약물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2001년에는 마이클은 18세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재빨리 현장에 도착했고 체포하게 됐습니다. 마이클은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석방이 된 마이클은 다시 고향인 클리블랜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로서 자신의 실거주지를 등록해야 하지만 어머니의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약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에 브리트니라는 여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마이클은 브리트니에게 꽤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꺼내기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브리트니가 집에 있었음에도 그는 다른 여자들을 데려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2012년 9월에 차티샤라는 이름의 28세의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차티샤는 12세의 딸이 있는 어머니였고 모든 가족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돈을 빌리기 위해 어머니에게 간다고 전화했었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걱정되긴 했지만 평소에 워낙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금방 그녀를 잊게 됐습니다. 그리고 샤티샤의 형제 중 한 명이 12월에 사건에 휘말리며 사망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게 되자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샤티샤의 어머니는 그녀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38세의 여성 안젤라는 2013년 6월 7일에 사라졌습니다. 일을 하며 늦은 나이임에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안젤라의 가족들도 그녀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18세의 여성 시렐은 출근하는 것까지 목격됐지만 그 뒤로 사라졌습니다. 시렐의 아버지가 모든 거리에 그녀의 포스터를 붙였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집에서 살던 브리트니는 3명의 여성의 시신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약 10개월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7월 초에 집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다며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너구리 2마리가 옷장에서 죽었다고 말했고, 그녀가 옷장을 열려고 했을 때 그는 끔찍한 것을 보기 싫다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7월 19일 이웃들은 근처 차고에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차고에 들어갔고 여러 겹의 쓰레기 봉투 안에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차고는 마이클의 명의로 빌리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얻었고 그곳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도망가는 마이클을 쫓아 그의 어머니 집까지 추적했고 그와 2시간 동안 대치한 후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차고 주변 지역을 수색하게 됐고 2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습니다. 한 시신은 근처 들판에 있었고 다른 시신은 버려진 집의 지하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른 2 시신들도 결박된 상태로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2명의 여성은 사인은 목이 졸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하나는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인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수사관들과 1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시간의 대부분을 그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목숨을 뺏은 것을 인정했지만 희생자들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렐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냄새가 너무 심해진 후 옷장에서 다른 곳에 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질질 끌면서 계단을 내려갈 때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의 재판은 2016년 4월에 시작됐고 그의 변호사는 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일종의 정신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의 유죄 판결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20일 배심원들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렐의 아버지 베인이 진술을 하고 있을 때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Right now, I guess we're supposed to, in our hearts, forgive this clown. Who's touched our families, taken my child.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클은 그걸 웃으면서 보고 있었고 참지 못한 아버지는 바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베인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내내 웃음을 보이며 후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직원들이 즉시 베인을 법원에서 끌어냈지만 다행히 그는 어떤 혐의로도 기소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월 2일에 마이클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판결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마이클의 어머니 다이앤은 집에 강도가 들면서 큰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강도는 18세의 플러머라는 그녀의 손자였습니다. 다이앤과 옆에서 자고 있던 3명의 아이들까지 모두 찔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 중에서는 마이클의 딸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중 2명은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3번째 아이는 집에 숨어 있다가 발견됐는데 3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상이 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앤은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플러머의 사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30년 후 가석방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